자, 진도를 나가봅시다. 지난 시간에 모스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볼티지 곡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커브, 이상적인 모스캡이요.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네, 이 QVG 관계로부터 이 그림이죠. VG와 Q 반도체 이 그림입니다. 뭐 이게 당연히 메탈 쪽에도 유도가 그대로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각각의 모드별로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하는 모스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값, C 값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C ACC라고 표현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건 기억나고 QACC는 마이너스 Cx VG 마이너스 V 플랫밴드 뭐 요거 기억날 겁니다. 이때 요 캡 값이 Cx였거든요. 어큐뮬레이션 모드일 때 모스 캡이 가지고 있는 커패시턴스 값은 옥사이드 캡, 요건 이제 단위 면적당 캡이라고 했죠. 그래서 옥사이드의 두께, 우리 책에서는 X나분의 입실론 옥사이드 유전상수값. 다른 책에서는 이제 옥사이드 두께를 T악스라 많이 써서 이렇게도 씁니다. 이게 페러퍼 제곱 센티미터였죠. 이게 진짜 맞냐?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뭐 여기 이미 정답이 있죠. 네. 어큐뮬레이션 모드의 캡은 그냥 C악스입니다. 왜 이렇게 되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개입 볼티지를 일단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이 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DC 전압, 바이어스를 주고 그 위에다가 얹혀서 AC 신호를 얹혀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DC 바이어스를 줘서 일단 이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대전을 시킵니다. 이게 지금 어큐뮬레이션 모드니까 VG가 VFB보다 낮을 때 겁니다. 마이너스 전압 한 마이너스 2볼트? 이게 마이너스 1볼트면 그 정도 가 있으니까 네, 왼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이렇게 붙을 겁니다. 여기다 이제 더하기 AC 신호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 검정색 칠해놨죠? 요 정도에서 뭔가 이 대전되는 전화량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뭐 이러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캡을 이쪽에서 바라보는 캐파시턴스 값은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면 AC 신호에 의해서 어디서 전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나오죠. incremental charges라고 되어 있으니까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Q입니다. 이 그림의 얘랑 얘입니다. 검정색 칠한 거 요거 변화량 낙서한 거 지우고 다시 보세요. 네, 요거. 요게 incremental한 전하 변화량입니다. 이게 뭐에 의해서 by what 뭐에 의해서 분리되는지를 보면 여기는 accumulation 모드이기 때문에 여기 P-타입 반도체 기판에서 홀들이 모였다 떨어졌다 할 겁니다. 결국 모이고 떨어지는 건 OS 계면이었죠. 우리 앞에서 공부한 대로. 그래서 델타 Q가 여기구나. 그리고 MO 쪽은 사실 많이 볼 필요는 없어. 이건 퍼펙트한 메탈로 보면 옥사이드 쪽에 전자가 많이 붙고 덜 붙고 그 차이니까. 이쪽 OS 계면을 유심히 잘 보길 바랍니다. 어큐뮬레이션 모드일 때는 홀이 옥사이드 바로 하단부까지 치고 들어와서 밴드 다이어그램 기억나잖아요.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뭐 이게 지금 대충 그린 겁니다. 이렇게 생겨서 여기 있던 H 플러스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 바글바글 모이죠. 옥사이드하고 반도체 계면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 옥사이드 물질에 의해서 바뀌는구나.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가해서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 Q 값이 어떻게 D 바뀌느냐는 옥사이드 캡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네. 요 동작 모드에서 보스캡의 캡은 C악스입니다. 실제 앞에 그림 보면 여기죠. 이 부분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 C값 C악스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개념 봅시다. 플랫밴드 카패시턴스인데요. 앞에서 DV 게이트 전압, 이쪽이 플랫밴드 전압인데요. 이렇게 딱 잡으면 여기가 C악스라고 합시다. 요렇게 되면 게이트 전압이 요 구간 안에 들어가면 캡 값은 C악스랑 같다라고 좀 전에 배웠죠. 근데 실제 이런 다음에 이상적인 캡은 이렇게 감소할 텐데요. 디플리션 모드에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플랫밴드 조건에서 게이트 전압에 베리에이션을 줍니다. AC 신호를 주는 겁니다. DC 전압에 AC를 약간 실었어요. 그러면 뭐를 유발하고 만들어내냐면 더하거나 빠지거나
인크리멘탈 차지니까 그 앞에서 본 델타 Q 값 새까맣게 칠한 거 있잖아요. 요 앞에 있는 요거 새까맣게 칠한 거 요거. 이 값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할 겁니다. 반도체 안에서요. 서브스트레이트니까 이게 모스 구조에서 세미컨덕터 쪽이죠. 근데 여기 나오죠. 어떤 깊이 값으로 L sub D라고 줬는데 L sub D가 뭐였는데 extrinsic Debye length라고 불립니다. 드바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여기저기 등장하는데요. 네, 이런 물리 현상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extrinsic Debye length, 뭐 extrinsic한 말을 여기 뭐 모스 캐패시터 공부할 때는 intrinsic이 없기 때문에 그냥 extrinsic 안 써도 돼요. Debye length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여기 찍으면 분명히 여기서 델타 Q가 생길 줄 알았는데 실제는 제가 좀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실제는 홀들이 모이는 곳이요. 옥사이드 바로 하단부가 아니라 요만큼 L 서브 D, 드바이 랭스만큼 떨어진 곳에서 요 델타 Q가 들락날락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왜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적인 모스 캐패시터 공부하다가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왜 이렇죠?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현상을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실험을 해보죠. 실제 모스 캐패시터를 제작을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찍혀서 원래라면 여기까지 딱 찍힌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데 저 파란색으로 안 나왔어요. 실험하니까 여기는 잘 맞아요. 어느 순간 좀 내려가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 디플리션 요 이상적인 거에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갭은 왜 생기냐? 이건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야, 너 실험 잘못했어. 너 모스 캐패시터 잘못 만들었어. 너 다른 요인이 들어간 거야. 뭐 등등인데 결국은 밝혀진 게 이겁니다. 캐릭터리스틱 쉴딩 디스턴스라고 하는데요. 이 정기자기학 시간에도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긴 한데 이게 쉴딩 한다는 게 보호하는 거리죠. 이게 특성, 한말 뭔지 캐릭터리스틱 특성 쉴딩하는 거리예요. 한말로 번역하면 되게 이상하겠다. 팩트시 필딩 디스턴스를 드바이 랭스의 한 종류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어떤 거리예요. 이 길이니까. 거리의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전기장이 있는데요. 전기장은 항상 전하를 띤 입자가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전기장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털빙하는 차지니까 이 양이요. 조금 더 플러스가 됐다가 좀 덜 플러스가 됐다가 이게 숨쉬듯이 전하량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게 AC 신호예요. AC 신호에 의해서 AC 게이트 신호에 의해서 반도체 쪽에 홀들이 모였다 줄었다 모였다 줄었다니까 이게 더하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거예요. 이걸 뭐 이제 한 번에 최대한 그림으로 그려보려면 뭐 이런 거죠.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털빙하는 차지죠. 홀이에요. 홀. 모스 캐패시터의 반도체 안에 있는 홀. 걔가 뿜어내는 발산시키는 전기장이 있겠죠. 플러스 전하니까 뿜어내겠죠. 우리는 지금 MOSX 방향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1차원 해석만 할 거라서 OS 계면에 여기 H 플러스가 있으면 요 방향 아니면 요 방향으로 전기장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기장이 뿜어져 나와요. 그럼 이 전기장은 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어딘가에서 끝나겠죠. 어딘가에서 끝날 겁니다. 그럼 어딘가에서 끝날 때 전기장의 세기는 점점 약해지겠죠. 우리 뭐 배웠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가 있으면 요 내부에 전기장이 존재한다. 이 전기장은 dV 요 방향을 x라면 dV dx 잡고 마이너스 붙여서 요렇게 수학적으로 썼었죠. 그 전기장이 변할 거예요. 이 전기장이 변하는데 요 나옵니다.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엑스포넨셜 분의 1의 개수로 감소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 x 이퀄 0인 지점에서 전기장에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게 돼서 어떤 전기장이 나올 때 그때 x 위치가 드바이 랭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2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고까지의 거리를 드바이 랭스라고 정의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털빙 하는 차지가 뿜어내고 있는 전기장의 2분의 1만큼 전기장의 인텐서티 세기가 확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요거예요. 요거 LD 여기에 반응해요. 그럼 실제로는 뭐 예전에는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여기에도 H 플러스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얘들이 들락날락하고 얘도 들락날락하고 얘도 움직이고 하면 여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평균적인 개념으로 여기 디바일랭스 요 거리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이 홀들이 들락날락 델타 Q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이트 단에서 쳐다봤을 때 캐파시턴스 값은
옥사이드 캡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요 드바이 랭스만큼 가지는 요 영역도 사실상 유효한 절연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 전압 언저리 1대 이런 일이 생겨요. 아예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보다 훨씬 마이너스로 가 있으면 이 드바이 랭스의 존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 델타 Q가 여기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한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 H 플러스가 더 바짝 옥사이드로 붙어서 드바이 랭스의 그 역할이 사라져요. 근데 VG가 플랫밴드 전압 근처까지 적당히 내려 우리 N모스 캡인 경우 이게 한 마이너스 1볼트 되니까 한 마이너스 1.2볼트부터 한 마이너스 1볼트 사이라고 뭐 대충 이 정도 수치적으로 본다면 그때는 이 드바이 랭스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드바이 랭스 때문에 전기장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감소된 요 영역 안에는 사실상 플러스 전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유효한 절연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드바이가 찾아냈어요. 야, 내가 찾아봤다? 이거더라 하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도핑 농도가 연관돼. 도핑을 진하게 하면요, 드바이 랭스가 짧아져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한 모스캡에서 보통 기본이 업계 표준이 이 정도거든요. 얘를 뭐 한 18승 올리면요, 생각해보세요. 1000배 늘었잖아요. 그럼 드바이 랭스는 루트 1000분의 1로 주니까 확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시험 문제를 만든 적은 없지만 상상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요렇게 하나가 1번 샘플에서 나왔는데 얘는 억셉터를 10에 15승으로 했어요. 근데 2번 샘플을 만들 때는 도핑을 10에 17승이라 합시다. 계산하기 그럼 100배니까 루트 100이니까 10분의 1로 줄겠죠? 그러면 얘는 아마 조금 더 이상적인 패시던스 CV 곡선의 요 부분이 블랙밴드 전압에서 더 이상적인 CV 곡선에 도착할 겁니다. 근접할 것 같습니다. 요 얘기가 나온다는 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드바이 길이 때문에 생기는 캡을 드바이 캐패시턴스라고 하고요. C 드바이라 쓸 거고 얘는 단위 면적당 항상 캡이니까 모스 이론에서는 이 실리콘 쪽에 생기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수식을 이제 C악스랑 C 드바이가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뒤집어서 해야 되니까 뭐 1하고 이렇게 LD로 나누면 얘가 C 드바이가 되겠네요. 역수치해서 간 다음에 역수를 제약 플랫밴드 전압이 인가됐을 때의 캡값 C 플랫밴드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이상적인 CV 곡선은 이렇게 떨어지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살짝 내려가면서 여기서 요 공표층 모드에 들어가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살짝 작은 캡값이 생각보다 작게 나와요. 이유가 드바이 랭스 때문입니다. 그다음 어큐뮬레이션 했고 디플리션 모드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모스 캐패시턴스에서 디플리션 모드에 들어갔을 때 캡 값은 뭐 앞에서 학습한 대로 네, 공핍층이 생긴다고 했죠 여기에. 그래서 뒤에 그 H 플러스 홀들이 요 뒤에서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요쪽에서 반응을 주면 실제 H 플러스 홀들이 반응하는 곳은 여기 공핍층 뎁스의 엣지 쪽에서 반응하니까 유효한 절연막은 옥사이드뿐만 아니라 공핍층까지 절연막 역할을 하니까 옥사이드 캡, 디플리션 영역에서 오는 캡까지 합쳐서 두 개의 직렬 연결 연산을 하면 됩니다. 얘도 뭐 분의 1이고 이게 W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캡 C 뎁입니다. 이게 네, 됐죠? 아,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얘는 저기 그거예요. Q 뎁을 식이 있잖아요. 수식 그거 진짜 미분 때려가지고 그냥 얻어낸 식입니다. 뭐 이 식이나 위의 식이랑 똑같습니다. 됐고 이제 인벌전 모드로 들어갑시다. 디플리션 모드에서 인벌전 모드로 들어오면 여전히 P타입, N타입 모스 캐패시터 얘기입니다. 요때 캡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는 여기다 그려볼게요. CVG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쭉 떨어진 다음에 원상복구를 했죠. 즉 문턱 전압보다 높은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면 인벌전 레이어가 OS 계면에 생기죠. 여기 그 보이죠 여기 OS 계면에 이렇게 인벌전 레이어 생겨 있고 여기 VG DC 전압에 VG AC 신호를 요를 실어주겠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델타 Q가 요 AC 신호에 응답을 할 겁니다. 응답하는 주체는 전자입니다. 이게 이제 소수 캐리어죠. 마이너리티 캐리어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응답 속도가 모조리티 캐리어보다 느려요. 그래서 내가 여기 게이트 단에서 요 VG AC 신호를 보통 1에서 10Hz를 저주파 로우 프리퀀시라고 보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냐에 따라 뭐 100MHz도 로우 프리퀀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모스 캐패시터에 한정하면 한 1에서 10Hz, 좀 넓게 보면 한 100Hz까지도 로우 프리퀀시로 봐주는데요. 이러면 약간 하이 프리퀀시 성질들이 좀 믹싱이 돼서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1에서 10Hz 정도의 AC 시그널을 실어서 보내주면 소수 캐리어들, 이 P-타입 반도체에서 소수 캐리어니까 전자가요, 인버전 레이어에 이렇게 땡겨와서 여기 존재하잖아요. 얘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속도로, 그러니까 1초에 10번 들락날락 하는 거는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물리학자들이 풀어본 게 인벌전 레이어를 빌드, 그러니까 구성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P형 기판에서 옥사이드 바로 밑에다가 인벌전 레이어를 만드는 빌드업 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풀어져 나오거든요. 이게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이거 뭐 온도 함수이기도 하죠. 보통 300켈빈에서 10의 10승이죠. 실리콘 정도 단위 부피당. 요게 이제 라이프 타임입니다. 보통 한 1 마이크로 초 정도. 이 도핑 농도죠. 이건 보통 한 10의 15승. 요 정도 되는 시간 범위를 가질 때는 충분히 일렉트론이 여기를 붙었다 빠졌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짧은, 필요로 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 0.1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냥 0.1초인데 AC 신호는 0.01초마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 인버전 레이어를 빌드 하려고 하니까 뭐 이미 전압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으니 그런 거죠. 여긴 남학생들, 군대를 안 갔다 온 학생들이 다수인데 제가 군사 훈련 받을 때 조교가 앉아, 앉아, 일어서죠. 또 앉아, 앉아. 여기 조교 지는 말로 하니까 빨리 할 수 있잖아.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왜 붙이자? 정신 안 차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주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가만히 멈춰 있죠. 앉으려고 하니까 서라고, 서려고 하니까 앉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거죠. 그게 이제 하이 프리퀀시 제약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버전 레이어를 빌드업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외부에서 AC 시그널로 움직여주면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더 이상 응답하지 못하게 돼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모조리티 캐리어, 큰형님이 등장해서 홀이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1, 2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슬라이드는 케이스 1이고 뒤에는 케이스 2인데요. 케이스 1을 먼저 보겠습니다. 케이스 1이 바로 로우 프리퀀시입니다. 굉장히 친절한 조교가 앉아 다 앉고 나면 자 일어서세요. 네, 다 일어나고 또 다 일어섰지 앉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인벌전 레이어가 만들어내는 이 차지는 공급이 되거나 빠지거나 하는데 충분히 빠르게 공급되고 빠지고 합니다. 누구에 충분히 빠르게 응답하냐? 게이트 전압의 변화, 게이트의 AC 신호에 충분히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교의 말이고, 요 차지가 이제 훈련받는 훈련병이 되겠죠. 자, 그럼 인크리멘털한 차지가 결국은 유효하게 더하거나 빠지는데 어디서 그러면 반응하냐? 바로 서브스트레이트 표면이죠. OS 계면 바로 여기죠. 여기. 인벌전 레이어가 표면에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스캡의 캡 값은 온전히 옥사이드 캡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케이스 2로 가겠습니다. 이제 앉았다 일어섰다 엄청 빨리 명령을 내리면 여기 인벌전 레이어에 있는 이 전자는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합니다. 그럼 결국 H 플러스가 뒤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반응이 옵니다. 이러면 캐패시턴스 값은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리적인 절연막이 있고 추가되는 게 바로 스레스홀드 조건일 때 만들어졌던 공집층 폭 WT까지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C 디플리션이라고 불렀고 이 C 대비 사실은 W가 WT, 이 WT라는 건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일 때 얻어진 공집층이죠. 그겁니다. 이것도 뭐 1 나누고 요거죠. 요게 C 대비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직렬 연결된 형태니까 이렇게 연산을 해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도 낙서한 거 잠깐 지우면 요걸 알고 싶고 쭉 연산한 걸 보면 요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루트 2 입실론 Q 그식 대입해가지고 예쁘게 정리한 겁니다. 예쁘진 않아 보이지만 어쨌건 정리를 해서 도핑 농도와 캡 값의 차이, 그 관계, 그럼 요게 벌크 포텐셜이니까 얘도 사실 도핑 농도를 머금고 있죠. 결국은 하이 프리퀀시, 여기서 하이 프리퀀시는 보통 1kHz 이상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험 실습을 할 때
하이프리퀀시 조건에서 하라고 하면 또 뭐 빠른 거 얼마나 빠르게 하고 숫자로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가르쳐 줍니다. 1kHz 정도면 충분히 빠릅니다. 모스캡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도핑 농도 바꿔가면서 요거를 건드리면 토탈 캡 값이 바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건 정리하는 겁니다. Accumulation mode, depletion, inversion은 케이스 1, 2, low frequency, high frequency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림으로 만화처럼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보고 그랬었지 하고 느끼면 되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의 CV를 동시에 그린 겁니다. 동시에 P-타입, P판가지 N-타입 모스 캐패시터의 accumulation, depletion, inversion에서 관계되는 전압값 있고 여기 이제 드바이 보이죠? 요만큼 없어진 게 드바이 랭스 존재 때문입니다. 실제 실측하면 이렇게 플랫밴드 전압보다 낮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측정해 보면 그럴 기회를 다음 학기에 가질 건데요. 해보면 압니다. 진짜 그렇네 하고 쭉 빠지고 요쪽에서 이제 분기됩니다. 올라갈 거냐, 쭉 갈 거냐. 여기 이제 하이 프리퀀시일 때 모스 캐패시터의 CV 곡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형성이 되면 내가 인간 AC 신호가 하이 프리퀀시구나. 로우 프리퀀시 어디 갔지? 여기 있죠? 로우 프리퀀시면 이렇게 원상 복구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모스 캡의 캡 값은요. 최대 최소값이 나옵니다. 최대는 Cx, 최소는 Cx하고 C 디플리션하고 병렬 연결됐을 때 Cx보다 더 높은 걸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SiO2 때려치고 네프늄 다이옥사이드를 페로일렉트릭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페로일렉트릭 요게 자발분극 스판테이니어스 폴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내부에 이렇게 분자가 극성을 띠고 있는데요. 이게 외부에서 전압을 걸었다가 없애도 살아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페로 메모리도 말해요. 페로 램 이런 것도 만들어요. 하이닉스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재미난 현상이 이제 음의 정전 용량 C 값이 음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더 올릴 수 있어요. 캡을 더 키우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보고 있고 이쪽은 사실 여기는 C 민이라는데요. 뒤에 나올 것이 딥 디플리션이라고 공부할 건데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민 맥스는요 이상적인 모스 캡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 드바이 랭스는 이상적인 CV 해석할 때 끼워주기도 합니다. 책에 따라 좀 얘를 난 아이디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드바이 랭스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적인 캡에 개념적으로는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비엘의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했고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 코사이 스태틱하게 찍는 거하고 딥 디플리션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코사이 스태틱하게 CV를 찍는 측정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딥 디플리션이라는 현상 얘기하고 그다음 뭐 다른 얘기들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면접